오늘은 기아 EV3 테크데이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야 저도 공부가 되니까요. EV6 GT 라인이 EV3 GT 라인이 있네요. 이 색상 되게 예쁜데 인판이에요. 열리나? 문이 열리진 않고요. 너무 궁금하다. 많이 타고 다닌 티가 나는 차량이에요. 아마도 이걸 이렇게 보게 될 일이 많지 않을 텐데, 곧 시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EV3 이 시승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촬영하면서 한번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차량이 작아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걸 되게 작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지금 투싼이랑 같이 붙어 있잖아요. 투싼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 특히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투싼보다 살짝, 아니야, 이거 높이 자체가 달라서 투싼이랑 높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폭은 더더욱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전장이 좀 짧고 폭이 넓고 아무래도 EGMP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내의 휠 베이스를 최대한으로 끌어낸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히히. 되게 신기한 곳에서 하죠. 더 기아 EV3 테크데이.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되게 일찍 왔어요. 뭔가 차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리 들어가 보면은 궁금한 것들도 많고. 자, 오늘은 EV3 테크데이입니다. 오늘은 테크데이인데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V3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매체 분들도 많이 오시고, GT라인 흰색은 처음 보는데 이건 아마 나중에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나중에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고, 전체적인 차량은 이미 봤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는 모듈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보여지거든요. 저는 오늘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주파수 감응형 댐퍼 시스템, 그리고 조그만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EGMP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전륜 구동으로 바꾸고 왜 뒤쪽으로 충전구를 놓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싹 다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페달 3.0이라고 하는 0.3G의 브레이크 회생제동 시스템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 부분도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 0.3G 종지값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친구도 4륜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GT라인 4륜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GT라인이 아니라 GT겠죠. 애초에 그럼 후륜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H백을 슬림화한 부분, 이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이렇게 뭐랄까, 조그맣게 니로 EV는 이런 식으로 줄이고, 얘는 이렇게 측면으로 놔둬서 훨씬 더 이렇게 세로의 부피를 줄여버렸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 알 수 있고요. 공조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꾸며서 여기다 이제 프렁크를 집어넣는 뭐 그런 거겠죠. 동시 흡열 방식을 통한 히트펌프 성능 향상 세계 최초. 진짜 전기 차량들을.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조그만한 차량에다가 어떻게 81.4kWh의 배터리를 집어넣었는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만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 지금 울트라 차박킹만 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배터리 셀 성능 개선을 통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니로 64.8kWh 대비 25%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00V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속 충전 시간을 확 당겨서 81.4kWh의 배터리를 31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는 이거보다 더 느려요. 1시간 걸립니다, 테슬라는. 이제 바닥 쪽에 프론트 언더커버가 쫙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방의 공력 성능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했다는 게 나와지고요. 그러니까 언더커버를 많이 넣어서 바람의 흐름을 잘 나타낼 수 있게,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 EV3의 공력 성능은 0.27c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24cd에 EV6보다는 살짝 좀 아쉽고, 0.288의 아이오닉 5의 공력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군요. 여기 이렇게 스포일러에 따라서의 보여지는 유동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저런 디자인들이 다 이제 예전에 페라리에서 얘기했던 기능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휠은 19인치, 17인치 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주파수 감응형 밸브 3세대가 들어가서 이 하이드로 부싱과, 정확하게 이름이 하이드로 G 부싱이군요. 하이드로 부싱과 주파수 감응형 밸브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승차감을 많이 잘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뻥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EV6에서 굉장한 승차감 향상을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향상된 승차감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하이드로 G 부싱이라고 하는 거구나. 만질 수도 있게 돼 있어. 신기하다. 이런 걸 어디 가서 볼 수 있겠냐고요. 단면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MVH 성능을 많이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얘는 이중 접합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생 원료로 시작한 차음백 프레임 스테이 브라켓, 이건 제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부에 들어가 있는 이제 로드 노이즈를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넣는 여러가지 흡음 패드들, 뒤쪽에 보면 휠하우스 커버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드 노이즈를 많이 개선했다.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로 많이 개선이 됐는지. 파워 일렉트릭 MVH 성능을 통해서 소음 저감 제어를 이제 적용을 했다. 그래서 토크를 전달할 때 유도 자석이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소음을 많이 없앴다.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해서요, 얘든 다 조용합니다. 전기 차량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흡음재를 집어넣지 않아도 조용한데, 거기에다가 얘를 더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겉에 프레임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조용해지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실제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행답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던 고객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또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더 기아 EV3의 테크데이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EV3의 개발 방향과 상품성에 대해 발표해 주실 MSB 프로젝트 OT 윤기한 책임 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EV3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MSV 프로젝트 OT 윤기한 책임 연구원입니다. 먼저 감사 EV3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EV3의 대략적인 의도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EV3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에게는 커다란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획 당시 전기차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당사에서도 EV6, EV9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EV3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전 개발 방향으로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에 출시한 EV 고객 경험 향상, 스타일링과 성능의 조화입니다.
저희는 기본에 충실한 EV를 개발하기 위해 충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급 최대 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였고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항속거리 501km를 달성하였습니다. 기존 동급 EV 대비 급속 충전 시간을 개선하여 충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입식과 연계되는 플러그인 차지 기능을 적용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하였으며 신규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포지트 유나이티드가 형상화된 신규 충전 인디케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노동 기반의 400V E 시스템을 대응하는 eGMP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여 디자인 자료를 준비해 대용량 배터리 탑재, 후석 플랫플로어 구현하였습니다. 신규 플랫폼에 걸맞은 향상된 주행 성능과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자 RNH와 LVH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대폭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V 고객 경험 향상입니다. 저희는 EV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아이패드 3.0,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을 적용하여 주행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구조 최적화와 더불어 운주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EV의 다양한 활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EV 전용 체계를 변경하여 시동 오프 시에도 실내 편의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틸리티 모드에서도 차량 충전과 실외 V2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즐겁고 편안한 드라이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머무르고 싶은 실내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실내 공간 컨셉 수립 시 차량 내 공간을 마치 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래시패드, 도어트립, 시트벨트 측에 패브릭 감싸기를 적용하였고요. 이를 통해 아늑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 기능과 연동되는 다이나믹 인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하여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까지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열 리액션 시트를 제공하여 휴식 시에도 안락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V3 사용자가 충전, 정차, 휴식 시에도 이 시간들을 효율적이고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 콘솔 하단에 널찍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고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연계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타일링과 성능의 조화입니다. EV3는 스타일링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양들을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를 적용하여 기아 스카맵 시그니처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클린한 이미지와 고급감을 구현하기 위해 도어 돌출부와 파킹 라인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석에는 오토플러시 핸들, 후석에는 가니쉬 제형 힙파이 도어 핸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실내 공간에는 디자인적인 완성도와 컴팩트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스팀 H백을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스타일링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넉넉한 항속거리와 전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력 성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보통 공력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미관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 EV3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최대한 지향하고 공력 성능까지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디자인 캐릭터 라인을 유지하면서 휠 주변부, 후면부의 공기 유동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으로 갈수록 차폭이 좁아지는 볼트테일 형상을 구현하여 주행저항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프로파일을 구현하였습니다. 차체 하부는 3D 형상을 반영한 풀 언더커버를 적용하여 주행저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덕분에 EV3의 주행거리와 전기를 경쟁력 있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EV3의 개발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리딩할 EV3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시장을 리딩할 EV3의 개발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술 발표에 앞서 먼저 EV3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EV3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볼까요? EV3에는 기존 대비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 아이패드 3.0이 적용됐습니다. EV3는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 아이패드가 켜집니다. 아이패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모터를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생제동으로 차량을 완전히 멈춰줍니다. 아이패드 3.0의 회생제동 단계별 감속도를 살펴볼까요?
시속 30km에서 차가 멈출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부드럽게 제동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취향에 맞게 회색 제동 단계를 설정해 감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긴급 제동이 필요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해 정차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EV3의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H백으로 불리는 공조 시스템입니다. 실내 냉난방을 담당하는 H백은 EV3에서 혁신적으로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EV3의 세계 최초로 적용된 신 H백은 열교환 배치를 세련형에서 가로 적층형으로 바꿨으며 도어 작동 공간을 줄이기 위해 개폐 방식을 회전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하고 후선 공조 덕트가 발에서 멀어지도록 전방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이를 최대 140mm 줄여 더 넓은 발 거주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 유도를 단순화해 냉난방 효율도 개선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이페달 설정력이 적용된 EV3는 차량 설정에서 후진시 아이페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진할 때도 아이페달을 사용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을 정차하는 것은 물론 변속을 할 수 있어서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충전을 해볼까요? 차량 시동을 끄고 충전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EV3에 적용된 신규 전원 제어는 차량 충전 중에 시동을 걸지 않고도 전원을 켜서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EV3는 퀵 컨트롤에서도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어 탑승객에게 더욱 편리한 이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원 제어 덕분에 유틸리티 모드에서 전원을 끄지 않고 바로 시동을 걸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페달 3.0은 메모리 기능이 있어 시동을 끄기 전에 아이페달을 켠 상태였다면 시동을 다시 걸었을 때도 아이페달이 켜져 있습니다. 후진 시 아이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차량 설정에서 아이페달 사용 안함을 선택해 기존 차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페달을 켠 상태라도 후진 시 아이페달은 비활성화되어 대기 상태가 되었다가 시속 20km를 넘는 순간 다시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기술 개선도 더 좋아진 더 기아 EV3와 즐거운 주행 경험을 누려보세요.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영상을 통해 EV3에 적용된 신기술을 살펴봤습니다. EV3는 크게 요약을 해보면 아이페달 3.0, 신 H백, 그리고 신규 전기차 전원 제어가 적용돼서 보다 향상된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순서로 아이페달 3.0에 대해 발표해 주실 MSB 전기차 성능 시험팀 우하영 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V3의 아이페달 3.0을 담당한 MSB 전기차 성능 시험팀 우하영 연구원입니다. 아이페달이란 전기차의 희생제동을 이용해서 가속 페달 조절만으로 가속, 감속 및 완전 정차까지 가능한 원페달 제어 모드를 이뤘습니다. 아이페달 3.0은 기존 양산했던 아이페달 2.0에서 소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전 아이페달 2.0은 사실상 레벨 4에 해당하는 하나의 희생 단계였는데 아이페달 3.0에서는 모든 희생 단계에서 온 오프가 가능하도록 하여 낮은 희생 단계로도 정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의 감독감이 너무 커서 전기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후진 시에도 사용자 설정을 통해 아이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번 켜두면 시동 온 오프를 하여도 기능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EV는 희생 단계가 레벨 0, 1, 2, 3 아이페달 이렇게
따라 그에 따른 감속도 조절도 이루어집니다. 패드 시프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패드 시프트를 짧게 당길 경우에는 횡생제동 단위가 증가하고 우측 패드 시프트를 짧게 당길 경우에는 횡생제동 단위가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횡생제동 단위가 증가할수록 차량 감속도가 커지고 횡생제동 단위가 낮아질수록 감속도가 작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좌측 패드 시프트를 길게 당기실 시에는 아이페달을 온, 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사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기 출고 시에 아이페달을 오프로 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프 상태에서 좌측 패드 시프트를 길게 당길 경우 온으로, 온에서 좌측 패드 시프트를 다시 길게 당길 경우 오프가 되도록 하여 고객께서 기능을 의도하고 싶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양산했던 전기차들은 좌측 패드 시프트를 길게 당겼을 시에 OPD라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기능은 아이페달과 중복되는 기능에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여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정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V 메뉴에서 설정이 진입하여 해당 화면을 보시고 체크를 통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 단계별로 아이페달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나 낮은 회생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착까지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3는 기존 아이페달이 레벨 4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지도록 개발하였고 원하는 감속감에 맞춰 회생 단계 설정 후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아이페달 원과 오프를 비교한 그래프를 띄워뒀는데요. 아이페달 5의 경우 회생 단계를 레벨 3에 해놓고 타임하여 정차한 상황이고 아이페달 오프의 경우 회생 단계를 레벨 1으로 하여 레벨 3와 비슷한 감속도를 가지도록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차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정차시켰을 시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피칭 모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페달을 통해 정차할 경우 피칭 모션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페달 3.0은 주차 편의성도 향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은 후진 시 자동으로 기능이 꺼졌었는데 R단에서 D단으로 돌아온 뒤에는 회생 레벨이 D3로 돌아왔습니다. D단으로 돌아온 뒤 다시 아이페달을 사용하기 위해선 레벨 3에서 좌측 패드를 한 번 더 탭하여 아이페달 기능을 직접 온해야만 했습니다. 아이페달 3.0에서는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가능함을 체크한지 여부에 따라서 아이페달의 제어 제어에 달라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이페달을 후진 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후진 시 멈추려면 브레이크 조작이 필요하고 그리고 D단과 R단을 번갈아 볼 때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단속해야 합니다. 이후 주차가 끝난 상황을 가정한다면 R단에서 D단 단속 후 차량이 20km 이상 가속하여 사용자의 가속 대기가 보일 때 다시 아이페달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진 시 아이페달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상황입니다. D단과 R단 모두 아이페달이 작용하도록 하였고 해당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D단과 R단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 후진 움직임을 모두 악셀 페달로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의 장점이 페달 운전의 편의성과 회생제동 가능성 향상에 어려운 아이페달 3.0에서는 회생 단계별 정차제어를 시작하는 승차감과 멀리감을 주고 승차감 향상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멀리감도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차량 온도에 따른 아이페달 꺼지지 않은 내고리를 추가하고 자동차 모델의 사람들의 편의성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생제동을 대화하여 전기차 효율을 높이는 후 ESG와 적절한 기능을 통해 아이페달 3.0은 운전의 진행을 마음껏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쪽에 위치한 헤드 시프트를 조작하면 회생적인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헤드를 1초 이상 밀고 있는다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클러스터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회생적인 단계가 오토로 바뀌는 것을 보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회생적인 단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차량 거리를 조절해주거나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차량의 속도를 적정 속도로 낮춰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자는 그저 가속 페달을 떼고 스마트 회생에 의한 자동 감속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EV3에 들어간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한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량 거리 제어와 가속 카메라에서의 자동 감속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들 중에 속도 제한을 제외한 상황들은 기아 커넥트 시스템으로 구독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차량 거리를 조절해주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자가 사실상 주행을 하지 않는 반자율주행 모드라는 것이고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자동 감속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운전자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 주행 모드입니다. 둘 모두 차량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질 때 감속을 해주는 건 똑같지만 이 SCC와 다르게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서는 운전자가 별도로 설정하는 목표 속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속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SRS,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브레이크를 좀 덜 밟게 돼서 편안한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해줍니다. 차량 거리 제어뿐만 아니라 가속 카메라나 커브길이나 방지턱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CC와 다른 점이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자가 밟더라도 시스템의 활성화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추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그 기능의 활성화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자동 감속은 모두 회생 제공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율도 높다라는 점이 이 기능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도심 주행에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스마트 회생을 사용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터를 완료한 다음에 서울에서 남양연구소까지 약 1시간 정도의 경로를 3회 정도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 페달 횟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회생제동 0단계로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 횟수는 약 102회였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으로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는 17번만 밟고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면 브레이크 횟수의 감소율은 무려 84%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덜 밟고 또 에너지는 회수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운전한 경우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는 일반 도로나 시내 주행에 가시면 이 브레이크 횟수 감소 효과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라는 기능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 아니고 예전 2018년에 출시한 코나 일렉트릭에도 적용이 되었던 기능이에요. 그때는 이제 버전 1이고 이번에 이제 EV3에 들어간 기능이 버전 3로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먼저 차량 거리 제어부터 말씀드리면 버전 2까지는 정차 제어까지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정차 제어까지 지원함으로써 자동 감속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버전 2까지는 스마트 화생 시스템의 감속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면 이번 버전 3부터는 스마트 화생 시스템의 거리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자동 감속 같은 경우는 일단 버전 2까지는 가속 카메라에서의 자동 감속 기능만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만 적용을 해드렸고 아쉽게도 고속도로에서만 조작했었습니다. 이번 버전 3에서는 이 가속 카메라 기능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모두 동작 편도로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나머지 5개의 신규 상황도 추가를 해서 자동 감속 기능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차량거리 단계 관련, 차량거리 조절과 관련해서 사용자 설정 항목에 대한 명령사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왼쪽 부분이 기존의 설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이번 EV3에 들어간 신규 항목입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기존 설정은 감속 강도 설정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부드러운 감속, 보통 감속, 강한 감속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메뉴의 사용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한 감속은 거의 사용 안 하시고 대부분 부드러운 감속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부드러운 감속을 선택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부드러운 감속만 제공해드리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앞차에 빨리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리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리 단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거리 단계가 클수록 더 멀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나는 상행 차량과 거리가 멀리 있는 상황부터 보다 안전하게 회생자동이 미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거리 단계를 3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앞에 차량 안에 붙어서 운전한다라고 하시면 거리 단계를 1단계로 선택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화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능은 버전 3에서 굉장히 신규 기능이 많이 들어간 기능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카메라에서의 자동 감속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상황에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회전교 차로와 커브길, 그리고 좌우 회전, 속도 제한 방지턱까지 추가적인 5개의 상황이 들어갔고요. 이중 한국에서는 속도 제한을 제외한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 연구소랑도 굉장히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랑 유럽에도 이 추가된 항목이 거의 동등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인 중국과 일본, 호주에서도 해당 기능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화생 시스템은요, 정차 제어까지 지원을 하긴 하지만 회생을 할 수 있는 한계량이 0.23G 정도로 아이패드와 동등한 수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0.23G라는 수치는 가끔은 상행 차량이 굉장히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다던가 하면은 조금은 부족한 감속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회생 제동량을 좀 더 높여서 감속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갈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회생 제동만을 통해서 감속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유압 제어를 활용해서 감속 영역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자동 감속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식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스타트 표시판이 있을 때 차량을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제한 정보도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표시판 정보를 활용해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속도 제한 표시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 좀 더 목표를 해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자생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윤형 파지장님께서 쓰인 H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조 시스템 설계팀의 이윤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EV3의 실내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EV3를 타고 많은 분들이 컴팩트 SUV인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먼저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 실내 대시보드가 낮아서 개방감이 좋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위쪽에 4개 이미지가 글로벌 컨셉카의 이미지입니다. 이 컨셉카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칵핏 아래에 발 공간이 전부 다 이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저런 이미지를 원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양산 차들을 보면 컨셉카하고 다르게 가운데 공간이 어떤 부품들로 막혀 있습니다. 저렇게 막는 부품들 중에 하나가 공조 시스템의 H백이라는 부품입니다. 저희가 고객 설문조사를 해도 고객들도 디자이너들하고 비슷하게 저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쓰기보다는 넓은 발 공간으로 쓰고 싶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H백 시스템을 간단하게 띄워봤습니다. 보시면은 칵핏 아래쪽에 이렇게 노출량이 적지 않은 노출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백만 노출된 게 아니라 덕트류도 있고 또 다른 부품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품들을 또 가려줘야 되니까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부품으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 콘솔이라는 부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승객의 그 주공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백의 사이즈를 줄여서 저런 노출량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작아지면서 성능이 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지만 공조 성능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이 CNH백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H백 슬림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이 기존 구조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저 부분이 냉방과 난방을 담당하는 열교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열교환기가 세로로 서 있는 저 높이, 그리고 저 초록색으로 표현된 저것이 이제 도화인데요. 그 도화가 회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열교환기의 높이와 저 도화의 회전 공간이 합쳐져서 저 정도의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로로 되어 있던 저 열교환기를 가로로 굽혀서 쌓았고요.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을 하는 저 도화를 직선 운동을 하는 슬라이딩 도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 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저 덕트 연결부를 차량 전방으로 이동해서 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컨셉을 적용해서 세계 최초의
가로 정층형 CH의 구조를 개발하게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내부의 화살표가 이제 공기의 흐름을 표현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이 구조가 많이 좀 단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공조의 기본 성능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뒤에서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CH100을 EV3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칵핏 아래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 결과로 특히 동승석 기준으로 승객의 발 공간이 한 6cm 정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들이 있는데 한번 앉아보시고 저도 이렇게 앉아보고 이 편안함의 차이를 확연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오히려 성능적인 측면도 풍량은 많아지고 소음과 소비 전류는 줄어드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차 성능도 냉난과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CH100의 개발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아 EV3에 적용해서 넓은 발 보조 공간을 확보했고 또 쾌적한 실내 공조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EV3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공격적인 아마 디자인 로고가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고객 경험 시나리오가 요구될 텐데 이 CH100을 활용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려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열에너지 시스템팀의 박창민 연구팀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에너지 시스템 설계팀 박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경우 겨울철에 히터를 틀게 되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한 차량의 중량이 무거울수록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비를 향상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량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EV3에 적용된 효율과 중량을 개선한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은 냉각수 냉매온도를 적용한 모듈러 히트 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두 번째로 공기여름과 PEPR을 동시흡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 동시흡열 방식을 통한 히트펌프 성능 향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히트펌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냉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어컨을 틀면 실내 한 명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실외 기본만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뜨거운 공기를 실내에 넣어주게 되면 히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트펌프 시스템은 전기를 이용해서 실내를 난방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서 당사 전기차는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냉각수 시스템과 냉매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냉각수 시스템은 냉각수를 이용해서 모터나 배터리의 열을 관리할 수가 있고 냉매 시스템은 냉매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히트펌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나 모터의 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냉각수 부품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플런터 냉각수 그리고 EWP가 있는데요. EWP는 전자식 어떤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냉각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밸브를 새로 개발하여 냉각수 밸브에 개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매 부품을 보시면 복합 열변기, 칠러, 냉매 밸브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듈화해서 냉매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듈을 통해서 에어컨 배관이나 냉각 소스 등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중량 절감을 많이 해놨는데 상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흡의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냉매 시스템을 활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은 다른 여론을 끌고 와서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론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론은 외기 여론과 부동 여론이 있는데요. 외기 여론은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여론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고 부동 여론은 모터나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남은 팬 여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보시면은 외기 여론이랑 부동 여론은 선택적으로만 선택하였다면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의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외기 여론과 부동 여론은 동시에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히트펌프 성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제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V3에는 모듈화된 차세대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런 모듈화를 통해서 부품수를 44% 축소할 수 있었고 중량은 4.5%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개선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여 난방 응급 성능을 6에서 10% 개선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환경 조건별 최적화된 열관리 제어 성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도 히트펌프 성능의 효율을 향상하고 중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주행거리 걱정 없이 히터를 틀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밸브 공공민 측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전력지역개발팀 오은입니다. 그동안 저희에서 전기차를 이용하셨던 고객분들께서 느끼셨던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왜 시동을 걸어야 전자공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조작으로 영화 시청, 에어컨, VFL도 사용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라는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전기차 전제어 변경을 통해 개선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먼저 간단한 동영상 보시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할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파워온 상태가 됩니다. 히터 및 에어컨, 실내 V2에 대해 할인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동영상이었지만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이제는 시동 버튼 1의 조작으로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전원 스테이트 단순화, 고전한 배터리 사용 확대, 유틸리티 모드 사용성 개선,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전기차 전원 제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은 계층적 구조로 동작이 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전원 회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고 중앙에 있는 전원 스테이트는 바로 아래에 있는 전원 회로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픈 상태에서는 빗불 IH3의 전원에 연결된 전자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ACC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그니션 상태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은 전자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이 가능한 레디 상태에서는 고전압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차량의 기능, 즉 고객님께서 실제 사용하시는 기능들은 사용 가능한 전원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실외 빌드웰은 시동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적 제한으로 인하여 오프, ACC, 인지넌스만 사용 가능하나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경우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와 주행은 고전압을 상시 사용하는 시동 상태에서 동작되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에서는 유틸리티 모드를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실외 빌드웰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존의 전기차 전원 제어 컨셉에서는 차량의 전자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동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고객이 전기차를 손쉽게 조작하고 그리고 주행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객의 기질을 이용하기 어려워 ACC 중앙에 보이는 ACC와 이그니션 스테이트를 파워 스테이트로 통합하였고 기존의 레디 상태, 즉 시동 상태만 사용했던 고전압 배터리를 이제는 파워 스테이트로 사용하여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여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에 있는 기존의 전기차 전원 제어 컨셉 대비 이제는 시동 버튼 1의 조작으로 모든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파워 스테이트의 파워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변속이 가능하여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15분간 사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장시간 차량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유틸리티 모드 사용성 또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는 유틸리티 모드를 시동 상태에서만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파워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테이트에 말고 핸드폰의 단축 메뉴와 같은 키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도 유틸리티를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어 사용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 후 해제하는 방법도 다양화되었으며 특히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하고 바로 주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시동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 동작 전원 스테이트를 시동 상태에서 파워 상태로 변경을 하여서 이제는 유틸리티 모드를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실외 뒷유래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냉난방 공조, 실내 뒷유래 같은 편의 장치를 항상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시동 버튼 1의 조작으로 파워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며 유틸리티 모드 동작 전원 스테이트를 변경하여 유틸리티 모드를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실외 뒷유래를 사용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 지기 및 해제 방법 등이 다양화되어져서 이제는 전기차를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전기차가 더 이상 이동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원 제어도 시동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꺼지며 간단한 조작으로 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모습으로 변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님을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빨리. 올라. 말이 안 통할 땐 실로 얘기를 하세요. 헤이야,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뭐야? 플라멩코와 라틴 음악입니다. 플라멩코 들어줘. 내가 있는 곳에 인사가 생성되는 마이 무빙 인사. 버티야, 이글 스윙. Kia, movement and inspires. 저도 인플루언서님들께서 많이 주행해 주시고 또 찍어주시는 영상, 다양한 콘텐츠를 매일같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급 전기차 대비 높은 상품 경쟁력을 갖춘 EV3의 향상된 주행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주행 가는 거리 부분에 대해 발표해 주실 전기차 상등 시험팀 김용찬 PL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V3의 주행거리 분야를 담당한 김용찬 PL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성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행 가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그리고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EV3의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발표치만큼 주행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과 전기차는 가속력이 우수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전해야만 주행거리가 더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EV3에서는 개발 초기부터 이런 고객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파주에서 부산까지 실도로 주행을 한 실증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EV3 롱레인지상의 충전 주행거리는 501km입니다. 조금 전 실증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까지 430km를 주행하고도 배터리 잔량이 약 22%가 남아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고려하면 총 주행거리는 540km로 실제 도로에서도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클러스터에는 운행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수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서 제일 많이 보는 수치는 아마도 우측에 있는 주행 가능 거리일 겁니다. 당사의 주행 가능 거리는 과거 운전하는 정기 기준으로 현재 운전이 가능한 주행 거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정비 그리고 순간 정비를 표시해주면서 고객들에게 연비 운전을 유도하게 되었으나 이런 수치들이 주행거리로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지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EV3에서는 주행거리 이득량으로 연비 운전을 유도하는 새로운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주행 가능거리 가이드입니다. 클러스터 중앙에 새로운 연비 유도 기술을 추가 적용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주행 가능거리는 지금 450km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연비 운전을 하려면 가운데 있는 녹색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거리가 얼마만큼 그런지 고객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게이지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주황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주행거리가 감소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운전자는 연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세계 주행 가능거리까지 X664km까지 주행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게이지의 색깔 그리고 게이지 양으로 주행거리 이동량을 표시하면서 연비 운전을 유도할 수 있어
운전에 재미를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고객 소통 중심의 기술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주행자동거리 가입입니다. 지금 해당 기술로 저희가 국내에 다수의 특허를 치러냈고 현대차 그룹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비 유도 기술로 앞으로 기아차에서 양산하는 모든 전기차에 적용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격개발팀 손창수 직원이 발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격성능부분 발표를 맡게 된 공격개발팀 김창수 책임연구원입니다. 공격성능 소개에 앞서 저희가 공격성능을 나타내는 공기저항에서 CD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D는 차량이 주행풍으로 가는 힘을 공기의 밀도, 속도, 그리고 차량의 정면 표현 면적의 항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가 없는 2차원 수입입니다. 이러한 CD는 풍동 시험을 통해서 차량에 걸리는 힘을 측정함으로써 그 값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걸리는 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CD 값을 활용할까요? 차량은 이 컨셉과 용도 등에 따라서 크기가 일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커지면 공기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측정된 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큰 차종은 사격이 커질수록 그 공기 역학적 상승도 불리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값을 활용하게 되면 그 차량 자체 형상이 가지는 공기 역학적 물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V3의 공격 성능은 CD 0.27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급 SUV형 EV 중 최고 수준의 공격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여러 가지 공격 성능 개선 요소는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크게 상부, 하부 디자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V3의 상부 디자인 공격 성능 개발 컨셉은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격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공격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력 그리고 디자인의 조화와 균형에 맞춰 EV3는 개발되었습니다. 상부 디자인 첫 번째 개선 요소는 휠 주변 부위 측면 유동 개선입니다. 측면 유동이 시작되는 측면 유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휠 주변 부위의 유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측면 유동이 시작되는 헤드램프 측면 부위의 분류 개선 그리고 프런트 리어 휠개 믹서 그리고 프런트 리어 휠 아치 후방 분류를 증대하여 휠 웨이트를 축소하였고 그리고 측면 유동의 유동 연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휠 형상을 최적화하였고 끝으로는 운영 컴비네이트의 디자인과 각도를 변경하여 운영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후리 축소 프로파일 적용입니다. 스포일러 각도를 하향하면서도 후속 공간에 헤드룸 공간에 미치지 않는 프로파일을 적용함으로써 상하 이동폭을 개선하였고 그리고 휠아치의 전면부대비 위험 폭을 10mm 작게 적용함으로써 점점 뒤로 가면서 그 뇌의 형태처럼 뿌리가 작아질 수 있는 로프테이 현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아까 상하의 뿌리폭을 줄인 것처럼 측면의 뿌리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페어리와 소용구름은 중심으로 전체를 끌어당기는데요. 차량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용구름이고요. 차량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뿌리 축소 프로파일을 적용함으로써 뿌리폭의 영역을 작게 함으로써 공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훈련구 이동의 밸런스 최적화입니다.
직전 차종이 미로 EV 대비하여 배터리 셀 에너지 리더를 약 22%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탑재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셀 에너지를 밀도를 높인 것 이외에 더 많은 배터리를 담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전장부품을 2단 탑재하였고 그 결과 하단 부분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서 이런 공간 최적화를 통해 미로 EV 대비 시스템 단위 약 25%의 에너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EV3 배터리의 다른 특징 중 하나인 급속 충전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 충전 시간은 배터리 셀 성능과 배터리 시스템 내부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더 높은 충전 전류를 배터리 셀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 중에 발열이 발생하는데 발열량은 I제곱 알로서 충전 전류의 제곱만큼 배터리 내부에 발열이 발생합니다. EV3 배터리는 이러한 배터리 발열을 잡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 설계하였고, 또한 배터리 셀 성능을 개선하였기에 그 결과 미로 EV 대비하여 롱레인지 기준 급속 충전 시간을 약 12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을 통해 즉 저희 EV3 배터리는 AR 추가 확보와 급속 충전 시간 단축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고 또한 상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배터리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배터리 부분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MSV RNG 시험팀 500호 책임이 RNG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NG 발표를 맡게 된 MSV RNG 시험팀 500호 책임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이 포함해서 3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차감 요소입니다. 저희 EV3처럼 전용 전기차로 들어가면서 대구경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엔진 가진에 대한 진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주행 기능은 매우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들이 주로 주행하시는 노면 조건이 고속도로와 같은 양면 조건이기 때문에 주행 진동의 주행 호흡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주파수 감명 밸브입니다. 아마 다른 타 차종에서도 이전 차종에서 적용되어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 주파수 감명 밸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저 쇼거 내부에 밸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 메인 밸브로 보여지는 저 밸브 구조가 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밸브에서 솔직히 한 10,000가지 이상의 밸브 트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종의 튜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파수 감명 밸브 밑에 FCU 유닛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인 밸브 위쪽에서 지금 고주파 대역에 진동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 생긴 뉴로를 통해서 FCU 밸브를 통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주파 대역의 강세력 저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고주파 대역과 저주파 대역의 검세력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행진동 대역은 10에서 20Hz 대역의 인자가 압축 환경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그런 모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10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검세력을 저감시키면 그 흔적 자체에 자연스러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진동의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다른 차종에 들어갔던 SF3와 이번에 들어간 SF3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SF3 밸브는 SF2 대비해서 저 메인 밸브와 FCU 유닛의 자유장애 기계 밸브원이라고 되어 있는 자유장애 기계를 최대한 축소를 하여서 컴팩트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신규형 EV 차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페이드로 GVC입니다.
저희 대형차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 현대차그룹 B7 최초로 하이드로 지그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 GVC에 입력 과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시의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방향에 있는 엑시딜에 부시 변이에 의한 압력차가 유도가 되면서 그 사이의 유도를 통해서 에너지 소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10페리트 대역 정도의 타겟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서스펜션 모드가 거의 한 10에서 20페리트 정도의 주파수 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대역에 지금 주파수 인가를 통해서 기본 일반 부시가 갖고 있는 저렴 성능의 플러스 알파로 공세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주행 진동뿐만 아니라 인풋듯이 들어오는 애프터 쉐이크 그리고 대구형 테이블을 쓰면서 타이어의 필수 성능들이 상당히 열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흔들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컴팩트 SUV 차종에 대해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기대 성능 중에 편안한 승차감도 있지만 사실 빠르고 저자이라 응답이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튜닝 컴포넌트들의 수많은 튜닝으로 이 흔들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차가 갖고 있는 기본 구조 공성을 개선하는 것이 흔들림 성능의 기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개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멤버 스테이입니다. 실제로 리어 쪽에 하중이 인가가 되고 서스펜션 암을 통해서 멤버를 타고 차체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의 입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팀이랑 여러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스테이 출력가 위치를 잡았고요. 실제로 차체와 저 입력점 사이에 브라켓을 대어서 입력점 방송을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해석별과 좌우방의 입력점 방송이 약 2배 정도 향상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내느냐고 보시면 실제로 이 포인트의 Y방향 변동량이 실제 35% 정도 개선되는 것을 이적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회해야 할 때 차량의 응답성, 선형성, 그리고 안정성 등 모든 성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국부강성, 지역적인 강성이었고요. 차 전반적으로 흔들림을 발생할 때 차 자체가 비틀어지거나 굽혀지는 글로벌 강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석팀과 차량 X축 기준으로 변형량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고요. 크게 보여지는 부분, 뛰는 부분에 대해서 이 커다란 L 브라켓이라는 브라켓 요소를 차체에 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기존 대비해서 차량 뒤틀림 강성이 약 6% 정도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차 전체의 차량 반응 및 선형성을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빨랐나요? 괜찮으시죠? 빠르게 나아지실 것 같은데. 제가 EV3 개발하면서 저희 튜닝 요소들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담아서 개발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소개시켜드린 최신 부품 아이템에 대해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PM과 관련분과 열심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차후에 주행을 하시면서 좋은 감성을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MSV 소음진동 시험팀 이상학적인 연구원께서 주요 차량 주행 성능 중 하나인 MVH 성능에 대해서 발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EV3의 차량 소음 개발을 담당한 MSV 소음진동팀 이성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 대비 PE 모듈에서의 소음 진동 수준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로드 노이즈와 윈드 노이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드 노이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차량 주행 시 노면 가진력에 의해 발생하는 차 실내 소음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드 노이즈의 구조 조달 소음은 타이어에서 발생한 노면 가진력이 서스펜션을 통해 힘의 형태로 차체에 전달되고 그 힘이 차체에 진동을 발생시켜 방사된 소음입니다. 다음으로 윈드 노이즈는 차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기본적 주파수가 높은 소리로 차 주변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윈드 노이즈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 소리 비슷한 소리 같아요. 부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고주파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드 노이즈 소리가 이제 고주파 소리다 보니까 로드 노이즈의 고주파 소리라는 게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고주파 소음을 로드 노이즈 공기 전달 소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윈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상부에서 추가되는 소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B3의 윈드 노이즈 개발 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B3에서는 개발 초기 대비 윈드 노이즈의 수준을 3dB 개선하였고요. 3dB의 개선량은 소음원 수준으로 50%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드 노이즈를 비롯하여 로드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하여 EB3에서는 다양한 개선안이 적용되었고 그중 EB3의 특징적으로 적용된 개선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노이즈 구조 전달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륜 서스펜션에 프레임 스테이 브라켓을 적용하였고요. 다음으로 후륜 서스펜션에 로드 노이즈 구조 전달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넘버의 멤버 다이나믹 댐퍼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멤버 부식 특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체의 로드 노이즈 구조 전달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선안입니다. 차체 음량, 즉 차체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선안으로는 파워 발성과 루프 패드, 이어 힐아웃 정도가 테일리트 다이나믹 댐퍼, 이어 크로스 멤버 마운트 입력적 방송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주파 차폐가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선안입니다. 먼저 플로어 클리어 흡음 패드를 통하여 흡음 면적을 증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로어 카펫에는 하부에 흡음 패드가 적용이 있는데 이 흡음 패드의 면적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플로어 카펫의 중량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량이 증가되면 작업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계점이 있는데 플로어 카펫과 흡음 패드를 분리하여 흡음 패드 면적을 증대하면서 작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생 원료를 활용한 이어부터 천문 홍차물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ELV 재생 원료의 차량 적용 의무를 강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 원료를 활용한 천문 홍차물의 이어 커터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고주파 차폐감 확보를 위해 적용한 중공사 인서트 2호 1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방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1가드 배면부에 흡음 패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배면부에 적용된 흡음 패드 같은 경우 외부 환경, 눈과 비와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이탈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B3에서는 중공사 흡음재를 이어 1가드 내부에 인서트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동등 수준의 표차함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드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입니다. EB3에는 윈드실드에는 차음 글라스가 기본으로 1열 글라스에는 차음 글라스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음 글라스는 일반 글라스가 1중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반해 2중으로 된 글라스 사이에 차음 플렉이 적용되어 일반 글라스 대비 차음 성능이 우수합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전기차의 LH 성능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FH 성능은 고객이 기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본 성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히 전기차를 보면서 노동위주와 민주노동위주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향후 노동위주와 민주노동위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될 개선안 중 특히 GB80의 세계 최초로 적용된 RAAC 기술이 있습니다. RAAC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연에서 발생된 소음을 공연에서 발생된 소음의 반대 이상의 효과를 차량에 장착된 오디오에서 발생시켜 소음의 3세 간접 효과를 통해 실내 소음 수준을 저감시키는 기술입니다. 향후 컴팩트 SUV 차종에 이러한 기술이 적용될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부품 개발과 성능 최적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V 전동화 진공시험팀 이종용 책임님께서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인 PFH 성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FH 성능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MSV 전동화 소음진동시험팀 이종경 책임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내연기관에 빗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그리고 동력을 차량으로 전달해주는 연속기를 칭해서 파워트레인, 줄여서 P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의 역할을 모터가, 변속기의 역할을 감속기가 담당하며 이를 통칭하여 파워 일렉트릭 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대상은 EV3에 탑재된 P로 모터, 감속기, 인버터 순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설계된 일체형 타입의 P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을 통틀어 P 소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P 최적 설계를 통한 소음 가진력 저감 내용입니다. 이러한 P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모터와 감속기의 가진력을 저감하는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모터 설계 초기부터 모터 소음에 유리한 코일 배치 구조를 적용하여 저소음 모터를 설계 진행하였으며 모터 소음 저감 제어를 통한 모터 가진력을 저감하였습니다. 감속기 설계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감속기 기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일한 접촉을 하도록 설계 개선하였으며 보다 이상적인 호흡 전달을 구현하였고 이로써 감속기 소음 가진력과 저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P 방사선업 저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P에서 외부로 방사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스 내부의 취약도를 파악하여 구조 보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차함대를 차량에 붙여 차폐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소음이 발생하는 대상에 직접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V3 모터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부위를 찾고 그 부위에 그림과 같이 소음을 흡수 차단할 수 있는 흡차함대를 적용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소음 가진력 저감을 위한 초기 최적 설계부터 흡차함대 적용을 통한 방사선 최소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수한 P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